선크림이 쿨링감을 가지고 있어서 열감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화장 안 먹는 날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거 쓰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쿠션 등장인데요. 진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얘는 마스카라를 하지 않더라도 딱 샵 속눈썹의 느낌이 쫘라락 나거든요. 초보자분들은 딱 이거 세 가지는 무조건 사셨으면 좋겠어요. 톤에 그냥 스스스 붙여서 푹 올려도 예쁘게 올라요. 굿마이님 미닝입니다. 마잉들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도 화장 초보, 화장 똥손인 마잉들을 위한 요즘 메이크업 꿀팁 영상 가지고 왔었잖아요. 오늘은 화장 초보, 똥손이신 분들을 위한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올리브영이 사실 접근성도 좋고 구매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꾸려와봤고요. 진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그냥 따라 사시면 돼요. 완전 꿀템이다. 그리고 제가 추천템과 함께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화장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 가장 첫 번째는 메이크업 전에 쓰기 너무나도 좋은 선크림 제품 추천인데요. 비플레인의 녹두 쿨링 수분 선크림입니다. 베이스에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선크림 무조건 써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 선크림 제형 잘못 선택했다가 화장 밀리고 뜨고 이런 경험 한 번씩은 꼭 해보셨을 거예요. 메이크업 전에 쓰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선크림보다는 수분 선크림을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유분기가 많은 선크림을 선택하게 되면 화장도 밀릴 뿐더러 베이스를 하더라도 베이스 자체가 축축해져서 지속력이 완전 똥망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분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제형 자체가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요. 수분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발림성 자체가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면서 가볍고 산뜻한 느낌으로 발려요. 발림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녹두라인 좋아한다는 거 많이들 아시죠? 이 녹두라인의 특징인데 쿨링감이 있다는 겁니다. 메이크업하기 전에 가장 피해야 할 게 얼굴에 열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감을 무조건 기초 단계에서 팍팍팍팍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 선크림이 쿨링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열감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바르면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르면서도 기분 좋고 열감도 잡아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쓰기에 정말 찰떡이다. 양 조절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피부에 잘 올라가고 피부 자체에 촥 감기듯이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절대 베이스가 밀리지 않는 그런 피부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추천합니다. 특히 요즘에 또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적합한 제품일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요번에는 환절기에도 화장을 정말 잘 먹을 수밖에 없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치트키 팩 추천인데요. 메디힐의 하이퍼 콜라겐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너무나 강추템. 요즘에 진짜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 컨디션이 오락가락 할 때도 많고 화장 안 먹는 날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거 쓰면 정말 좋습니다. 피부를 확 쫀쫀하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피부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일단 마이님들도 메디힐이 마스크팩 맛집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메디힐 제품이니까 진짜 딱 믿고 써봤단 말이죠. 근데 역시나 겔 마스크팩도 잘한다 싶더라고요. 제가 정말 겔 마스크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한 번 딱 써본 이후로 계속해서 쓰게 되는 겔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겔 마스크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한 가지는 두께, 밀착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께가 너무 좀 두꺼워버리면은 붙이고 있을 때 건조하지는 않지만 줄줄 좀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누워있을 때밖에 못 쓰고, 너무 또 얇으면 밀착력은 좋지만 금방 또 건조해져서 오히려 그 붙이고 있는데 피부를 되게 막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 뭔지 아시죠? 근데 얘는 진짜 정말 딱 적당한 두께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에 붙였을 때는 밀착력이 정말 좋고요. 딱 맨 처음에 붙였을 때는 살짝 미끄러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 3분 정도만 딱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막 줄줄 흘러내리는 것도 없고요. 이거 붙인 상태로 뭐 제가 할 일 같은 거 이것저것 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이 1도 없어요. 그리고 금방 건조해지지가 않는다는 점. 제가 건성이라서 피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금방 막 이렇게 건조해지는 거? 근데 이거는 점점 투명해지면서 느껴지는 특유의 건조함이나 마르는 느낌, 이런 게 정말 적더라고요. 이게 앰플 한 통을 그대로 굳힌 마스크팩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시트를 물에 녹이면 그대로 녹아요.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 그리고 사실
얘가 콜라겐 팩이다 보니까 촉촉함이나 쫀쫀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놀랐던 게 쿨링감이었어요. 얘가 쿨링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붙이고 있는 내내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 열감도 정말 잘 내려주더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죠. 피부 열감이 진짜 피부 화장을 안 먹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서 이거를 정말 무조건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이트 케어 때 써도 좋지만 외출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화장하기 전에 써주는 것도 완전 추천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은 무조건 써주는 것 같은데 여유 있을 때는 2시간 딱 해주면 제일 베스트.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모든 겔 마스크팩을 그냥 맨 얼굴에 하는 건 비추합니다. 토너나 에센스로 피부결 정돈해주고 쓰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겔 마스크팩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마르는 느낌만 느껴지지 딱히 피부에 이 겔 마스크의 성분이 흡수가 된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확실히 얘는 이 겔 마스크의 성분들이 흡수가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4종 콜라겐을 작은 입자로 쪼갠 다음에 모공보다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흡수가 깊고 빠르게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 흡수만 또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콜라겐 성분이 흡수가 돼서 실제로 피부에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지났을 때 이렇게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떼주면은 속에서 느껴지는 광채 보이세요? 피부에 촉촉함 채워주고 쫀쫀해지면서도 피부결이 부들부들해지거든요? 푸석하고 거친 피부결 싹 잡히면서 진짜 피부 컨디션이랑 탄력이 싹 올라가가지고 화장이 잘 먹을 수밖에 없는 피부로 만들어줘요. 요거 딱 한 장으로 보습의 광채, 탄력까지 또 잡아주니까 진짜 육각형 겔 마스크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콜라겐 마스크팩도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PDRN 겔 마스크팩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도 써봤거든요. 역시나 메디힐 선생님들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었다면 PDRN은 모공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제품이에요. 모공 고민 있으시다면 새로 나온 PDRN 마스크 요거 써보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메디힐 4월 슈퍼 브랜드 데이로 4월 23일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8매 플러스 한매 기획 세트가 36,000원인데 24,900원으로 한 매당 가격이 3,000원도 안 된대요. PDRN 마스크도 10매, 3매 각각 기획 세트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화잘먹 피부 만들고 싶으신 분들 요겁니다. 화장 초보이신 분들 쿠션 뭐 사야 될지 고민되신다고요? 올리브영 쿠션은 이거 사세요. 비리비치의 블랙 퍼펙션 커버핏 쿠션입니다. 마인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쿠션 등장인데요. 사실 이거는 화장 초보이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지만 그냥 저한테 올리브영 쿠션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생각나는 쿠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얘가 세미매트 쿠션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얘를 가져온 이유가 화장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내 피부 타입이 어떤 피부 타입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속력이나 커버력을 조금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첫 쿠션 같은 경우에는 세미매트로 구매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건성이잖아요. 세미매트 쿠션 정말 많이 써봤는데 저한테는 좀 건조하다거나 뜬다거나 계절을 좀 탄다거나 이런 쿠션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만 진짜 짱짱하게 잘 해준다면 건성한테도 뜨지 않는 세미매트 쿠션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완전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 정도의 건조함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계절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세미매트 쿠션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정말 얇게 발린다는 겁니다. 사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쿠션은 애초에 제형이 얇기 때문에 양 조절을 되게 섬세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얘가 밀착력도 진짜 좋아요. 밀리거나 찍히는 느낌 없이 피부에 착착착착 밀착력 있게 잘 올라가고 픽싱이 엄청 막 빠르다거나 이러지도 않아서 큰 스킬 없이도 편안하게 피부에 바르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르기에 정말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얘가 커버력이 엄청 높은 건 아니거든요. 커버력이 중상 정도는 해요. 그래서 레이어링해서 쌓아주면 조금 더 커버력이 쌓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딱 만족스러운 정도의 커버력이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커버력 낮은 쿠션들 안 좋아합니다. 큰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기 때문에 컨실러랑 꼭 같이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쿠션이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뷰티 유튜버 친구들도 진짜 잘 쓰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쿠션 바르는 팁 알려드리면요. 일단 쿠션 바르실 때 좀 사용하던 쿠션이다 라고 한다면 퍼프부터 좀 중요한데 휴지에다가 이 퍼프에 남아있는
먹어있는 양을 꾹꾹 눌러가지고 안에 베이스 먹어있는 게 없도록 깔끔한 퍼프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이 퍼프 안에 계속 베이스가 쌓이지 않아가지고 얼굴에 두껍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게 되게 떡지고 뭉치면서 피부 표현이 안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손가락 부분에 균일한 힘이 갈 수 있도록 꾹 눌러주세요. 근데 이것도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적당히 살짝만 이렇게 꾹 눌러주신 다음에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에 엄청 힘을 안 써도 되지만 옆에 부분에 퍼프를 눌러가지고 고르게 퍼프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양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겉에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묻은 베이스들을 닦아내준다라는 과정인 거죠. 그러고 나서 피부가 가장 두꺼운 쪽, 광대 쪽부터 턱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면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안쪽에 이제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퍼프의 베이스가 소량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쓸어주면서 메꿔주고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공 커버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양의 베이스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얇게 깔아주고 또 한 번 얇게 레이어링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또 커버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부분 조금씩 더 올려주면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어떤 쿠션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사용법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짱구 눈썹 절대 안 될 수 있는 아이브로우 제품 추천인데요. 에뛰드 컨트롤 슬라이드 브로우입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브로우기도 한데요. 이 제품은 진짜 화장 초보이신 분들한테 너무 좋을 템인 게 브로우 텍스처가 너무 하드하면은 잘 안 그려져가지고 그릴 때 좀 답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무른 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려지긴 너무 잘 그려져도 눈썹이 너무 진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지속력 면에서도 금방 지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정도의 제형감이라서 그리기가 진짜 쉽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썹 그릴 때 베이스 좀 밀리게 만들면서 뭉치는 그런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에뛰드 선생님들이 브로우를 되게 잘하세요. 너무 막 채도 있지 않은 느낌으로 부드러운 색감을 정말 잘 뽑으셔서 색감 선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 초보이신 분들한테도 진짜 찰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베이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애쉬빛이 나면서 좀 밝은 브라운 컬러라서 지금 제 헤어 컬러랑 되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얘 특징이 돌려서 쓰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를 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납작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날을 이렇게 세워서 바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라인을 잡을 수도 있고요. 넓은 면적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넓게 컬러 채워야 될 때도 이렇게 해주면 돼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한 땀 한 땀 심어주는 느낌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눈썹 컬러를 채워주는 그런 스타일의 브로우입니다. 뒷부분에 스크류 브러쉬도 달려있어서 저는 이거 아이브로우 제품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눈썹 그릴 때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파우더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썹 그린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베이스도 밀릴 수가 있을 뿐더러 아이브로우도 예쁘게 잘 안 그려지고 지속력도 짧아지거든요. 가볍게라도 파우더 처리 무조건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부분 정리를 싹 해줍니다. 내 원래 눈썹에서 가장 눈썹이 빈 공간 있죠?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눈썹 쉐입 잡기가 편해요. 뒤로 갈수록 최대한 손에 힘을 빼면서 그려주시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돼야 진한 짱구 눈썹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빈 공간을 채운 다음에 내 눈썹을 봤을 때 굳이 빈 공간처럼 그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을 그렸던 것처럼 진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은 연하게 색만 조금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섀도우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진짜 고민이에요. 저는 퍼스널 컬러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1호 방구석 청담샵 미지근 아티스트 12호 애교통신 반짝임 감지 가속 모드 이 두 가지 컬러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화장 초보이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괜찮을 팔레트거든요. 일단 가격 면에서부터 조금 구매하는데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페리페라다 보니까 가격이 괜찮거든요. 근데 컬러도 9가지에서 10가지 컬러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성이 너무 괜찮습니다. 섀도우 뭐 어떻게 발라야 되지? 뭘 바르지? 막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순서대로만 발라줘도 실패 없는 눈화장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초보자 찰떡템. 또 두
두 가지 컬러를 제가 가져왔던 이유는요. 얘네 둘 다 좀 미지근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 초보이신 분들은 내가 무슨 톤인지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미지근한 스타일로 가지고 왔고 두 개가 좀 색감이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좀 차이라고 함은 12호가 11호보다 명도가 조금 더 밝게 나왔어요. 그리고 11호가 로즈 핑크? 이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팔레트거든요. 나는 피부가 좀 밝은 편이다 하신다면 12호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이다 라고 하신다면 11호로 구매해보시면 그래도 실패가 없지 않으실까. 저는 오늘 11호 사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12호를 더 잘 쓰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아이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리면 쓰시는데 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밝은 베이스를 먼저 넓게 깔아서 눈두덩이 화사하게 만들고, 연한 음영 컬러로 한 번 더 베이스 깔아주기. 두 가지 부드러운 로즈 컬러 믹스해서 미들 컬러로 사용했어요. 쌍꺼풀 라인 안쪽이랑 언더까지. 브라운 음영 컬러로 눈 뒤쪽 좁은 음영에 음영 잡아주고요. 붉은기가 꽤 느껴지는 로즈 컬러로 뒤트임 넣어주고, 언더 속눈썹 사이사이도 살짝 메꿔줬어요.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 잡아주고, 화이티시한 핑크 컬러로 애교살 중앙부터 시작해서 밝혀주면 끝.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메이크업 해줬어요. 그리고 붙이자마자 샵 속눈썹으로 만들어주는 노글루 속눈썹 추천인데요. 올리오 노글루 속눈썹 클리어 제품입니다. 제가 이 속눈썹은 몇 번째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얘는 사실 이렇게 딱 보셨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노글루 속눈썹에서도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양의 깔끔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 속눈썹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다른 게요. 다른 속눈썹들보다 조금 더 모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스카라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붙이기만 해도 딱 샵 속눈썹의 느낌이 쫘라락 나거든요. 존재감이나 그 또렷한 맛이 정말 남다릅니다. 그리고 노글루 속눈썹 제가 또 웬만한 거 다 써봤거든요. 얘가 접착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노글루 속눈썹 아래쪽에만 이제 풀이 붙어 있는데 얘는 살짝 그 위쪽까지도 조금 풀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내 속눈썹이랑 이렇게 착 붙으면서 접착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저는 대가 조금 짧은 타입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와이드한 타입도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은 좀 더 빠르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붙이기 좀 어렵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 제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고요. 원래 노글루 속눈썹이 이렇게 대를 하나 이어서 이렇게 쭈르르 곡선을 이어서 붙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간격을 띄어서 붙여도 괜찮아요. 풍성하고 화려하게 하고 싶을 때는 저는 쫙쫙쫙쫙 이어서 하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데일리한 느낌으로 할 때는 간격을 일정하게 띄어서 붙이기도 해요. 근데 그 간격을 띄울 때 속눈썹 털과 털 사이의 간격과 비슷하게 떨어뜨려서 붙여주셔야 그 느낌이 자연스럽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노글루 속눈썹 붙일 때 포인트 빠르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뷰러를 한 상태에서 해줘야 되고요. 트위저로 집을 때 속눈썹 대와 최대한 가까운 곳을 잡아주셔야 하고요. 내 속눈썹 라인은 아래 부분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듯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이나 트위저로 꾹 눌러서 밀착시켜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메이크업 디테일을 살려주는 싱글 섀도우 추천인데요. 홀리가올리카 마이페이브 피스 젤테일 마인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젤테일 컬러가 좀 이것저것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초보자분들은 딱 요거 세 가지는 무조건 사셨으면 좋겠어요. 베이지우드, 소이로즈, 코코아 브릴레. 일단 이 젤테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싱글 섀도우는 가루 타입이잖아요. 젤리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루 타입의 섀도우들처럼 가루 날림은 없으면서 더 발색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화장 초보이신 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라이너 위쪽을 살짝 풀어주세요. 좀 진한 고동색으로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하려고 진한 고동색으로 했다가 까만색 섀도우들이 내려와서 여기 아래 부분 지저분해졌던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 젤테일은 가루 날림이 없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지저분해질 일이 일단 없고요. 또렷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몇 번 터치 안 해도 딱 아이라인 위쪽도 잘 풀어지고, 아이라인 그리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섀도우로 아이라인 대신해서 사용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진짜 딱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코코아 브릴레가 가장 좀 무난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컬러감이더라고요. 너무 블랙 쪽도 아니고 너무 좀 밝은 브라운 쪽도 아니어가지고, 아이라이너 위쪽 푸실 때는요, 아이라이너 꼬리까지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라이너 가장 끝 쪽에 뾰족하게 나아가는 그 부분은 터치해주지 않고 안쪽 아이라이너 윗부분만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조금, 진짜 조금
조금 위를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위쪽으로 오면 갑자기 눈매가 되게 답답해지면서 다크해져요. 베이지 우드는 애교살 그림자 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런 게 붓펜 타입도 있고 아이라이너 타입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게 사실 자칫하면은 굉장히 좀 화장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컬러가 많이 획기가 돌지 않는 베이지에다가 애쉬를 적절히 섞은 컬러감이라서 애교살 음영 넣기에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이 젤테일로 애교살 음영 넣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치만 예쁘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브러쉬만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르부아 제품이거든요. 르부아 브러쉬도 되게 저렴하면서 퀄리티가 좋으니까 그것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애교살 그림자 음영 하실 때는 애교살 가장 중앙 아래 부분 거기부터 터치를 해주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퍼지듯이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영의 두께감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이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애교살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애교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중간으로 갈수록 더 통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교살 그림자 음영도 중앙이 가장 좀 두껍게 음영이 져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중앙을 음영 범위를 조금 더 넓혀주시고 사이드로 갈수록 조금 더 얇게 음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소이로즈는 제가 트임 컬러로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좀 애교살 음영이랑 맥락이 똑같아요. 트림 라이너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좀 컨트롤이나 블렌딩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화장 초보이신 분들은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힘줘서 발랐다가 너무 진하게 돼서 부자연스러워진다거나 블렌딩을 했는데도 좀 뭉치게 표현이 된다거나 근데 얘는 일단 텁텁한 느낌이 없으면서 발색은 또 또렷하게 잘 올라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트임을 확실하게 넣어주기 좋더라고요. 붉은기가 살짝 도는 로즈 브릭 브라운? 뭐 이런 계열의 컬러거든요. 그래서 트임에 딱 넣었을 때 정말 예뻐요. 트임 하실 때는 눈에 한 3분의 2지점 정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뒤로 뻗어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음영을 주시면 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브러쉬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뒤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렇게 싹 표현이 되면서 더 자연스러운 뒤트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똥손도 정말 예쁘게 바를 수가 있는 크림 블러셔 추천인데요. 필스의 하프문 치크입니다. 마인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신상 리뷰 영상에서 최근에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화장 초보자이신 분들도 너무너무 예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오늘 주제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이 블러셔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크림 블러셔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크림 블러셔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올렸을 때 텁텁해 보이는 그 피부 표현의 느낌 그 느낌이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요즘 워낙 유행이기도 하고 나도 발라보고 싶은데 베이스도 까지고 바르기가 너무 어렵고 펌프가 필요하다고 하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베이스 까짐이 1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크림 블러셔들은 약간 손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한 다음에 손바닥이나 이런 데다가 좀 고르게 손가락에 묻히고 나서 얼굴에 올려줘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손에 그냥 쓱쓱쓱 묻혀서 올려도 예쁘게 올라가요. 큰 스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형 자체가 너무 무르지 않고 조금 단단한 느낌이고요. 쫀득쫀득한 느낌인데 발색을 좀 강하게 올리려면 일반적인 크림 블러셔보다는 더 힘있게 발색을 해줘야 되는 건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손에 뭔가 뭉친다거나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남는다거나 그러지가 않거든요. 발림성이 워낙 좋고 좀 균일하게 잘 올라가는 편이라서 이런 점에서도 정말 바르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얘는 되려 퍼프로 바르면 발색력이 좀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바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으로 그냥 빡빡빡 문질러가지고 그냥 팍팍 올려버리세요. 그러면 똥손도 진짜 예쁘게 올라갑니다. 딱 블러리한 표현으로 딱 마무리가 되면서 블렌딩도 되게 예쁘게 큰 스킬 안 해주더라도 되게 예쁘게 이렇게 싹 되거든요. 총 7가지 컬러인데 컬러감들도 다 너무 예쁘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7호 얼루어 문에다가 5호 로지문 같이 발라줬는데 딱 이 조합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 똥손이신 분들을 위한 추천템 영상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런 분들한테 좋기는 하지만 그냥 저의 찐 추천템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천드린 이 제품들 꼭 잊지 마세요.
마시고 쇼핑할 때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이님들. 같이 우리 화장 고수가 되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 안녕.